전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편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직원들이 좋고 함께 어울리는 것도 불편하지 않지만 퇴근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끔은 직원들이 내가 자신과 어울리는 걸 불편해하고 안 좋아한다고 오해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이런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연이 좀 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도 진짜 이 사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고 함께하고 싶은 시간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좀 더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퇴근 후에 함께 해야 되는 시간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솔루션을 좀 더 내려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정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는 더 에너지 충전이 되고 즐거운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 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느낌을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연을 보내신 분은 직장에서 평소에 다른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그러면 같이 퇴근 후의 시간을 함께 안 보낸다고 해서 그거를 서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떨 때는 같이 어울리고 싶긴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충분히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분은 좀 갖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잘 어울려야 되고 퇴근 후의 시간까지도 남들한테 뭔가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본인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여기서도 잘 보이고 싶고 저기서도 잘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더 추가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즐기고 그걸 원하면 실질적으로 혼자 즐기고 오면은 직장에 왔을 때, 일도 잘하고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혼자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게 전달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서 또 같이 혼자 있다 와도 별 혼자 있는 값이 안 나타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 많은 얘기를 들으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산소가 안 내려왔을 때 옆에 산소를 할 수 없는 혼자 잘 수 있는 아이가 있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야 되죠? 네? 그렇죠. 이게 내가 먼저 써야 돼. 내가 먼저 쓴 이유가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써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쓰면 거의 세월호 선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좀 어울리는 거 보면 좀 한계가 있었을 때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부분이 전달이 되면 서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살짝 열어주면서 생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회사까지 멀어서 회사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근 시간 5분 전 도착하는 다른 직원들을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못마땅했는지 은근한 눈치를 주기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출근 시간을 8시 50분으로 변경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불만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아직 출근 시간 변경은 보류가 되긴 했지만 은근한 압박이 참 불편합니다. 그 외에도 점심시간에 은근슬쩍 업무 얘기를 하시길래 용기 내어 아직 점심시간이니 1시에 시작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멋쩍어 하시면서 말을 아끼셨습니다. 저는 칼같은 9시 출근, 점심시간 1시간 완벽하게 지키자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자의로 선택된 상황이 아닌 무조건 복종에 의한 상황들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성숙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자세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지켜줄 수 있는 윗사람의 생각이 꽤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정성 들여서 길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크게 아마 두 가지 사연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 출근 시간을 꼭 9시까지 지켜야 되느냐, 아니 9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냐, 또 반대로 9시까지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연과 일이 조금 더 있을 때 1시에 그 업무 지시, 그냥 쉬는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제가 센터장이잖아요. 센터장이니까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육 시간이 8시 반이었어요. 교육을. 근데 점점 MZ 세대가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는데 8시 반에 교육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니 교육은 없다. 교육을 확실히 없앴죠. 박수 쳐주신 분 선물 하나 드리세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교육은 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교육을 없앴어요. 서운하긴 하지만. 그리고 교육은 항상 근무 시간 내에 하자. 근무 시간 내에 하자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안 배우고 싶으면 안 가르쳐준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지만은 요구가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제 잘할 때 제가 별명이 참기름 병모가지였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하라고 하면 되게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했기 때문에 제 이렇게 후배들에게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 시간에 일을 안 했을 때 항상 더 남는다는 것을 아까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일을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이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일을 처리해야지 응급한 일이 안 생기고 그래야지 6시에 칼퇴근할 수 있습니다. 칼퇴근할 수 있는 항상 기본적인 것을 많이 배워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네,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저는 직장 상사분이 더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9시에 출근이라고 하면 저는 9시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 그러면 8시 50분에 와서 준비를 하고 9시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꼰대 소리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어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진 않았는데 제 사연인가 했습니다. 저도 높으신 분한테 9시 출근 시간인데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9시 딱 되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전에 신입 직원이었을 때 허둥지둥 막 챙기고 나왔을 때 그때를 윗분들도 생각을 할까? 우리가 윗사람일 때 마음과 아랫사람일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금 내가 저렇게 관리자 입장이 되면 그때 느껴오는 혹시 직원들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내가 아직은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 있을 때 신입이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를 좀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점심시간에 업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찔리는 게 많이 있었는데
바뀌어서 요즘엔 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과정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더 보여진다면은 아마 그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우리들 입장에서도 나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서로의 이런 균형이 좀 더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네, 많은 거를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거의 20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과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해야 직장을 무난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 후배들이 입사를 하면서 친근하게 대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후배들이 어렵고 이런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후배들을 대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변화되는 문화에 조금 더 적응을 하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간단하게 팁을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MZ 세대에 걸쳐 있는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해요. 저는 이제 챙겨주고 싶어서 한마디씩 거는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요즘 MZ 세대들의 특징이 SNS 많이 하잖아요. 뭐 인스타든 뭐 카카오톡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당연히 이건 근무 시간에 하셔야지 근무 시간 내외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근무 시간에 뭐 힘든 건 없는지 그냥 아니면은 뭐 이모티콘 같은 거 가볍게 보내면서 뭔가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과 사실 우리가 다들 신입사원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도 모르는 일에 공간도 낯설고 되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힘든 거 없어?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해.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무심코 던지고 가도 그게 마음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신입사원은 나한테 속 이야기를 안 터놓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구구절절 나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씩 한마디 건네는 정도의 관심으로도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사소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는 제 위에 분들이 기성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미생이라는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은 한참 일을 하고 끝나고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었을 때 그렇게 해주셨던 분들이 전 너무 고맙게 느껴져가지고 나도 후배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 끝나고 술 한잔 하고 고기를 같이 먹으러 가고 했는데 점점 저랑 멀어지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감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또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을 나를 좀 드러내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상대에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오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때요? 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이 토크쇼가 끝나더라도 대개는 잘 안 하긴 한데 요즘은 끝나고 가서 회식을 좀 해요. 회식을. 그러면은 의외로 지난번 회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이 방법도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가진 팁은 좀 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좀 하죠. 드러내려고 먼저. 자기를 먼저 오픈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에는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을 듣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발 술 취하고 훈계하지 마시기. 제가 잔소리가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보면서 많이 찔리는 것 같고 네, 어떤 분들은 또 선임이 퇴근 후에 술 먹자고 하면 좋던데 라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글도 있네요. 말 한마디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나가면서 잘하고 있네라고, 아니면 이것만 좀 더 보충되면 좋겠네라고 한마디 좀 해주고 했는데, 혹시 또 이제 혼자서 또 소심한 사람들은 혼자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정말 이걸 나한테 칭찬하는 건가? 아니면은 또 돌려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는 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직원이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염색했네요. 뭐, 이쁘다, 안 이쁘다가 아니라, 그냥 염색했네요. 한마디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알아봐 주지를 못했대요.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다른 부서인데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렇게 한마디를 건네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걸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쁘다 하면은 뭐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예쁘다 하지? 혹은 좀 이상한데 굳이 불러서 그렇게 악담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보이는 어떤 변화를 한마디만 툭 던져도 여기 우리 오픈 채팅방에 써 있는 것처럼 건성 관심이 아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나한테 관심이 있네? 내가 머리 색깔 잠깐 조금 바뀌었는데도 그거를 알아보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 말고도 충분히 우리가 한마디씩 건네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옷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뭐 예쁜데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들도 충분히 상대방한테는 진심 어린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아직 처음이라는 이유로 많이 서툴지만 회사에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과장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많이 혼나곤 합니다. 한 번은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글씨체와 12포인트 정도로 작성을 하였는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굴린 글씨체를 좋아한다. 글씨 크기는 작으면 잘 안 보인다. 하며 수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통으로 쓰는 글씨체면 납득을 할 수 있겠는데 본인이 취향으로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시사항이라면 전부 따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좀 사연처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지시사항들이 한 번씩 또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런 사연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 때 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주신다면 먼저 센터장님 먼저 이번에 좀 들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다른 것은 안 하고 글씨를 크게 해주려고 합니다. 제 거 서류만 되게 글씨가 크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닐까요?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아직은 제가 이렇게 돋보기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눈 운동을 하면서 좀 쉬어주면서 돋보기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글씨가 적게 보이면 잘 안 돼서 요구사항이 이제 글씨체를 제 거는 따로 빼줍니다. 모든 이제 서류들이.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탁을 했을 때 이제 들어줘서 그런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것만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이었을 때 일단은 제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저는 얻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우호적으로 해줬다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센터 직원이 보낸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차라리 이제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또 사소한 부분에서 글씨 크기면은 그나마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씨체 나는 이 글씨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게 우리 직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글씨 포인트를 쓰고 이 글씨체를 사용해 라고 해주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마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도 이런 사연에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연 중에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 그래서
내용은 참 잘 써서 지적할 게 없으니까 글씨체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서의 글씨체라든지 글자 크기라고 하는 게 아마 각 직장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씨 크기나 글씨체 바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이 정도는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면 센스 있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꼰대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원장님 말씀처럼 또 완전 공감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돈은 아, 네. 이거 댓글이 좀 좋네요. 돈 안 들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맞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이게 또 그 분에 또 맞추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또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내용에 대한 부분이면 아, 내가 좀 더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글씨체나 이런 거면은 요즘에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이거는 그냥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저는 반대로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직장 상사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 아래 부하 직원들이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센터장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거나 어떤 부분에 부탁을 했을 때 그 정도 시간이 됐는지,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요구를 하면 아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몇 번 정도 만났는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관심을 줬는지. 정신과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따라 이렇게 패션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 아직 박사를 안 받았는데, 신박사? 이렇게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랬을 때, 아까 같이 관심을 가져줬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이다는데, 오늘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줄어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내가 요구를 하거나 또 막 들어왔으면 그래도 또 이렇게 그분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지 한번 들어주고, 관계가 좀 더 서로가 편해졌을 때, 그래서 항상 외래에 오더라도 요구사항이 하나 있을 때는 세 가지를 칭찬하고 하나를 요구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에너지를 좀 투자하면서 서로가 하면은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글씨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납득했을 때는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부분을 강요하게 되는 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시사항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신혜랑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사람들은 다 본인의 관점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내용이 완벽하고 정확해, 저 상사가 하는 게 틀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바꾸더라 하더라도 나의 생각만 옳지 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한테 그게 글씨체가 됐든 내용이 됐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한번 그렇게 실제로 해보고 뭔가 더 나아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자세가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에도 어떤 분이 의사소통 표현의 방법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세로 이걸 그냥 지적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뭐가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넌 무조건 해 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겠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면 더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어른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처럼 또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거절만 하기보다는 그래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해보면 내가 느꼈을 때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